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홈페이지 좀 찾아오시는 방법 간단하게만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사이트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도 찾아오시면 돼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유튜브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많이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장중 공략주들도 많이 올려드렸어요. 안타까운 건 클릭수가 많지가 않아요. 클릭수가. 그래서 그게 제일 좀 아쉽고 안타까운데, 클릭수가 뭐 많고 작고를 떠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3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참조하셔가지고 대처를 하십시오. 최근에 하남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남 마이크론, 루닛, 뭐 한미반도체 또 루닛 당일 종목 검색기에서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포착이 되고 그 수익 범위가 위메이드는 안 넣어놨네요. 응? 위메이드 내가 확 그냥 막 그냥 혼내줘야 돼. 안 잊어먹어야 되니까 올려놓을게요. 위메이드 동영상 모아서 불기둥 AI 유튜브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드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유료화 해놨어요. 실전 교육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포트폴리오의 기준도, 이것도 사실은 일부 저장으로 해놨다가 전체 다 오픈을 해드렸거든요. 오픈을 해드렸는데 1시간 17분 정도의 기준에서 10월 포트에서 이제 11월 포트 설정하는 기준,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의 기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 형성하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중간중간 오픈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11월 포트 기준은 10월 말 종가 기준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1억 가상 계좌로 해서 지금 요런 수익이었는데 2차 전지 부분은 아예 없죠. LG화학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라고 해서 양극재 포함도 돼 있고, 또 어떤 기준이에요? 화학 업종 기준에서의 실적, 그리고 이제 내년 미국 대선에 공화당 쪽에 승기가 잡히면 전통에너지에 대한 규제 해소, 지금 뭐 탄소세 이런 부분들 굉장히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매우 좋습니다. 사실은 25년도 영업이익 전망치가 9조 원 수준인가요? 하여간에 뭐 상당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는 뭐 가장 많은 실적, 당연히 화학 포함해서예요. 그렇게 되어 있고, 하이닉스의 기준을 55%, 1억 가상계사로 했을 때 55%. 지금 10월 말 대비 시장은 올라와 있어요. 5%. 근데 2차 전지에 집중하신 분들만 지금 힘겨워 하시는 거지, 나머지 다른 분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뭐 IT 위주로 이렇게 편입하신 분들은 9%대 수익까지 다 챙겨 가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이지 않아요.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매달 이렇게 설정을 해서 오픈을 해드립니다. 매달 설정해서 오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이라 해석을 해요.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기준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거는 뭐 유료 활동을 20몇 년간 했으니 회원수도 그렇게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런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일단은 이 시장의 영향이든 아니면 종목 선택의 영향이든 또 제 영향에 따라서 이제 가치 움직임을 가지고 가시게 되는데, 뭐 종목으로 예를 들어 드릴까요? 종목으로 이제 차트에서 예를 좀 들어 드리면, 어차피 IT를 설정을 해 드릴 거고 뭐 많은 거를 말씀드릴 건데, 내일 돼서도 이제 우리 오사님 이야기도 뭐 어차피 필명이시니까 본명 아니시니까 오사님 얘기도 같이 여기서 넣어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오사님 말씀도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마지막 자락에서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걸 꼭 쫓아와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걸 안 쫓아오세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수익을 전부 윤정두 덕분에 낸 거거든요. 이런 수익을 전부 윤정두 덕분에 우리 회원님들의 기준에서는 또 박상계 TV 시청자분들의 기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자락에서는 윤정두 얘기를 안 들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뭐 예를 든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농담이 아니라 올해 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도 이거 상한가 간 날짜 내가 안 보고 얘기해 볼까요? 1월 3일 날 상한가 갔어요. 1월 25일 날 상한가 갑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상한가 간 건가요? 근데 여러분들께 앞으로 교육해 드릴 그 내용이 이거 뭐 상승장악 확인형이네. 근데 이것이 훼손이 되면은 정리란 말이에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 뜨잖아요. 정리란 말이야. 그럼 미련 없이 이제 끝내고 나와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중을 아무리 많이 들여봐야 10%?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마 1900만 주짜리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정확히 1940만 주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린 시가총액 1조 미만은 안 들여다봐요. 그럼 5만 원 이상, 6만 원 그 시점에서만 비중을 그나마도 5%, 10%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윤정도 말 안 듣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그냥 몰빵을 해요. 또 몰빵하신 분이 우리 방에도 계셔. 그리고 윤정도를 가르치려고 하려면은 뭐 하려고 방에 계세요. 안 계셔도 되지. 응? 혼자 하시면 되지. 농담이 아니라 1월 3일 날이죠. 장중 29.29% 찍어 안 찍어요. 상한가죠. 정확하게 날짜 기억한다니까. 그리고 연휴 지나고 나서 상한가가 이날이에요. 응? 연휴. 구정 연휴 지나고 나서. 26일 날은 포스코 퓨처엠이 14% 올랐다 그랬죠. 어떻게 대표님 그런 거 다 기억해요? 우리는 포트가 많지가 않아요. 3월 달에 상한가죠. 이때 거래되고 1조를 넘깁니다. 3월 16일 날 상한가 갈 때 거래되면 1조를 넘겨요. 그 거래대금의 기준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어차피 주력도 아니야. 응? 2차전지는 뭐 50% 이상의 편입 비중을 설정을 했었으니까 사실 올해 들어서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잘 보세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빵 터지다가 이렇게 흐름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확 죽어버려요. 그래서 4월 1일 날 우리가 페어몬트 특급 호텔에서 30명 VVIP만 딱 모시고 종목 검색기 강의를 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우리 주력 부트는 IT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편입을 해놓는데 실질적인 문자 매수가 나가는 거는 2차 전지야. 왜? IT 자동차의 거래가 제한적이었거든. 거래가 안 나와요. 거래가 시가총액이 크면 뭐야? 거래가 1조가 안 나오는데 삼성전자 1조 거래대금 넘긴 게 정확히 5월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1조가 안 나와. 거래대금 1조 넘긴 거 작년에 1조 넘긴 종목은 두 종목뿐이 없어요. 8월 24일 날 현대 로템이 1조 그리고 11월 11일 날 카카오가 1조. 작년에 딱 두 종목 있었어. 올해는 2월 달까지 1조 넘긴 거 단 한 종목도 없었고 3월부터 1조 넘긴 종목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3월 31일 날 정확히 포스코 홀딩스가 1조를 넘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우리는 거래 대금을 가장 중요히 놓게 보니까.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 대금인데 이동평균선은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요. 누가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을 봐요. 정신 나간 거지. 계좌가 그러니까 18원 거야. 나중에 기회 되면 그거 설명드리고 그 다음 캔들만 봐요. 그리고 거래 대금만 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이 거래 대금이 어때요? 급감하죠. 급감하면 끝난 거야. 아니, 급감하면 끝난 거지. 그잖아요. 여기서 성공을 잘해. 근데 보통 어떻게 돼? 여기서 대박 났습니다. 또 상한가입니다. 대박 나셨죠? 여기서도 공략했었고 여기서도 공략했어. 대박 하셨죠? 윤정두죠? 윤정뿐이 없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어? 그렇게 해서 여기서 가입을 좀 하셨을 거고 그러고 나서 따라붙었는데 거래가 제한적이고 무너져 내리면 손절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손절을 우리가 그렇게까지 빨리 한 건 아니고 요 정도 자락 13만 원 수준의 손절했어요. 그나마도 여기서는. 그러고 나서 10만 원이 이탈됩니다. 근데 윤정도 말을 안 듣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가 나오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조 원 장에 2차 전지만 했어도 초대박 나는 장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끝까지 갖고 와요. 왜? 보도자료 보면 휘황찬란하거든. 삼성이 2대 주주거든. 삼성 2대 주주인데도 시가총액 1000억짜리 종목도 있어요. 삼성이 2대 주주야. 에이텍 솔루션. 어? A
테크솔루션인가요? A 찾아볼까? 아 이거 시간 없는데 그래도 보여드려야지. A 테크솔루션, AD 테크솔루션, AD 테크솔루션. 아 뭐더라? 1000억짜리가 있는데 이거 아니야. 아 몰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가 찾아드릴게. 우린 가끔 중간중간에 교육용으로 올려드리는데 에이스 텍 아니 몰라. 삼성전자 2대 주주야. 그리고 또 LG전자가 휴먼 로봇이야? 무슨 뭐예요? 무슨 로봇이지?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인가요? 로보스타? LG그룹이 2대 주주야. 얘인가? LG전자가 1대 주주, 2대 주주인데 1대 주주예요. 시가총액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비교하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쩌고저쩌고 또 말들 많으신데 결론은 어찌됐건 뭐 펀더멘탈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 결국은 10만원 이탈되고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런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막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오니까 결론은 10만원 미만에서 또 손절을 해요. 그때 돼서 12만원도 아니고 이때 돼서 그래서 손절하고 놓고 보니까 또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그러니까 윤정도 신뢰도가 뚝뚝 떨어지는 거지. 아 못 믿겠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얘기를 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때 또 들어가요. 우리가 또 들어갔다 안타깝게 손절하고 여기서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비중 이제 뭐 최대 10%니까 1조를 넘겼고 수익을 전량 차익 실현을 3번을 합니다. 검색기에 다 떴고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여기서 기가 막히게 차익 실현을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 다시 따라 붙었어요. 그러니까 음봉인데 왜 사냐라고 표를 드리는데 갭상승 이후, 갭하락 이후에 살짝 양봉이 나올 때 저때 따라 붙고 분할 매수를 했거든. 그리고 수급이 들어왔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 기준에 들어갔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들어갔다가 결론은 요 자락에 끊어줬어야 맞아요. 요 양봉 돌려지고 나서 여기서 딱 부러졌으면 여기서 얼른 손절을 잡아드렸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버틴 거야. 윤정도가 왜? 2차 전지는 폭락이죠. 우리는 7월 24일 날 전량 매도했죠. 그 자만감. 거기에 우리는 포스코 DX 8월 달에 또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죠. 포스코 DX. 2차 전지 유일하게 신고가 랠리 나온 종목이 사상 최대 신고가 랠리가 나온 종목이 포스코 DX인데 그 종목을 우리는 2차 전지로 안 보고 그냥 거래대금의 종목으로 봤잖아요. 그 수익을 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9월 달에도 나쁘지 않았고 또 IT 위주에 진입을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 자락이 그냥 조그만 음봉 하나 떨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장중에 9%가 빠집니다. 그럼 음봉의 하락이고 거래가 둔화되어 있으니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요 타임을 놓치고 14만 원에 손절을 했어요. 14만 원에. 최저 바닥이지 사실은. 14만 원에 손절하고 여기까지 내려오고 재편입을 고려하다가 IT가 원체 센 데다가 얘는 거래대금이 없단 말이야. 거래대금 없는 상태에서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중립. 매수 안 하고 중립. 뭐 다시 들어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못 가. 근데 이걸 몰빵하신 분이 계셔. 뭐 계시는 건 상관없어. 개인 투자의 기준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결국은 이탈을 해요. 왜? 본인의 철학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윤정두를 믿고 유료 가입을 하셨으면은 윤정두를 믿고 쫓아와야 되는데 아예 내가 더 잘해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더 잘해. 그러다가 윤정두에 조그만 미스가 나오면 굉장히 막 물어뜯으려고 하지. 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아까 그 포트의 기준의 수익도 있는데 이날 놓친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요. 계속. 이날 정리를 못 해드린 거. 거래도 급감했고 장대음봉이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밀려 떨어져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 정리하고 대신에 복수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IT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락에서 회원분들이 이탈하는 경우는 나올 수 있어. 근데 지금 기준은 만기 연장을 안 하시는 경우는 9월 그리고 10월 들어서 두 분이 있으셨고 11월 달에도 지금 한두 분 정도 만기 연장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중간 이탈이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가입자는 8월 이후에 거의 없는 상태예요. 지금 활동도 박스 방송을 많이 내렸고
뭐 그런 상태라서. 결론은 누적적으로 유료 회원분들이 20몇 년을 했으면 몇십만 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이런 경우들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에. 분명히 주식만큼은 윤정두를 믿고 따라갈래? 윤정두가 잘났어. 그렇게 했다가 마지막에 오기 부리시는 경우. 내가 더 잘해. 야, 윤정두가 여기서 14만 원에 손절하라 했고, 요 앞에 13만 원에 손절하라 했어요. 여기서는. 13만 원에 마지막 물량은 손절하십시오. 1월부터 우리가 뭐 충분한 수익 냈으니 마지막 물량 정리하십시오. 근데 10만 원 깨질 때까지 견뎠으면은 이만큼 오는데 왜 팔라고 그랬냐. 여기서의 반발. 어?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야. 2차 전지를 윤정두 덕분에 수익을 냈으면 윤정두 말을 들어야 되는데 옆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이런 케이스인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요 서두가 길어지는 거는 나중에라도 그 IT가 거품이 발생됐을 때 그리고 꺾여질 때 기술적으로 완전히 끝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럼 거기서 이제 버리고 나오셔야 되는데 못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윤정도 얘기한 거랑 똑같죠. 어떤 게 거래대금 없으면 끝난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거래대금 없으면 끝이에요. 저고점 대비 얼마? 82%가 밀렸습니다. 82%가. 그럼 우리가 진짜 이때 이 수익을 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수익 내죠. 이때 당시에 요 수익 범위. 지금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갔을 때 이날 전략 매도를 때립니다. 왜? 우리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짜리는요. 15% 이상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꼬리 달리면 전략 매도예요. 얘가 25% 올라왔다가 8월 17일이거든요. 25% 올라왔다가 10%로 끝났어요. 이날부로 우린 전략 매도예요. 그리고 미련이 남지 윤정도 미련 안 남나? 이럴 때 한번 툭툭 건드려는 보는데 결국 거래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거래대금 어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때 다행히 30만 원 수준에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반발력이 나왔거든. 중간에. 예? 그래서 이럴 때 미끄러지고 이럴 때 깨질 때 최고점도 못 잡고 지금 따지면 30만 원만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지금 6만 5천 원인데. 그죠? 30만 원에 전량 정리하고 중간에 한 번씩 살짝 들어가 본 적은 있는데 다 손절이에요. 다 손절. 그럼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고민? 잘 보세요. 이 기준에 이 거래대금의 교육을 하게 되면은 매우 많은 그 교육이 잡히는데 얘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에서야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이런 얘기했던 욕만 먹어요. 바이오가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건데 지금은 2차 전지처럼 펀드멘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SK그룹 주고 시가총액 이게 13조에서 27조가 되는데 보름 걸린 거예요. 13조에서 27조 가는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요날 매수할 수 있다? 윤정도는 매수를 합니다. 거래가 터지고 양봉일 때 이때 거래가 얼마예요? 6천억 이상이거든요. 7,600억이네요. 이 당시에 거래대금 5위 안에 3위 안에 들어왔을걸요. 아마 1위였을 수도 있어요. 1위였을 수도 있어요. 21년도에 거래가 이제 7월이면 급감할 때거든요. 1위였을 수도 있어요. 우린 따라 붙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 터지고 거래 터지고 거래 터지고인데 계속 최상위에 놓여져 있고 8월 6일 날 17% 여기서 따라 붙을 수 있어요? 아찔하죠. 우린 따라 붙습니다. 논리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거래가 계속 수반되는 것뿐이 없어요. 펀드멘탈은요. 갭불 얘를 어떻게 펀드멘탈로 얘기를 합니까? 2차 전지를 어떻게 갭불 펀드멘탈로 얘기합니까? IT의 반도체 펀드멘탈로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려요. 바이오주를 어떻게 펀드멘탈로 얘기합니까? 2차 전지를 어떻게 펀드멘탈로 얘기합니까? 아직 실적이 나온 건 없잖아. 반도체는요. 펀드멘탈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소부장은 펀드멘탈 부분은 절반 이하로 접고 들어가고 기술적으로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대장주만큼은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고 대장주만큼은 그리고 그 밑에 애들은 실적이 안 나와도 대장주의 업황 개선폭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현대차 기아가 실적이 나와 있고 그들이 현대차 기아가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때 나머지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실적은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나머지 소부장 애들이 못 가는 거예요.
자동차는. 근데 IT는 반도체는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그럼 진짜 윤정두가 여기서 수익을 냈느냐? 이게 17%, 이게 얼마? 29.89입니다. 29.89. 시가총액이 25조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 거래되면 얼마씩 터져요? 하루에 거래되면 4조를 넘기면 4조. 우리나라 거래대금 4조는 거의 뭐 4조를 넘긴 종목이 21년 1월 11일 이후에 몇몇 종목 정도 수준인 거지 없었어요. 얘가 그걸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한가 수준이 가는 거예요. 이때 돼서 미친 듯이 따라붙지. 왜? 이때는 첫날이라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폭등했다. 그러다가 쭈삣쭈삣하죠? 그러다가 이러고 나오니까 이러다가 개파락 나오니까 그랬다가 이날 이렇게 폭등 나오니까 이때부터 미친 듯이 달라붙는 거야.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대부분 7월 달에 달라붙었어.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이날. 그럼 우리는 거래가 터진 날만 들어가죠. 이날 안 들어간단 말이야. 이때는. 앞전 거래를 못 미쳤으니까. 진짜 니들 들어갔니?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지금 다 내용을 다 잡아놓은 건 아닌데 이게 여기 있나 모르겠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별로의 기준점도 제가 잡아놓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기준에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이거를 저기다 넣어놔야겠다. 즐겨찾기 고정.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어지간한 매매 사인은 다 여기다 넣어놔요. 매매 사인뿐만 아니라 방송 원고를 2000년 초반 거까지 싹 다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볼까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지금 컴퓨터에 이 사무실 컴퓨터가 아니니까 지금 컴퓨터에 이렇게 옮겨놓는 경우가 좀 드문데 최근 거는 그러니까 별로 안 옮겨놨어. 22년 7월 달 거 한번 보겠습니다. 22년 7월 달 거. 보시면은 문자 내역이에요. 7월 6일 날 SK바이오사이언스 124,000원에 30만원 넘긴 거 아니에요. 30만원 넘긴 거 이게 124,000원에 5% 14만원 목표. 그리고 128,000원에 매수 계속이죠. 계속 나가요 문자가. 그리고 이게 11월 10일인데 요 뒤에 것도 문자가 더 있을 거예요. 요거 말고 요 펀더멘탈 아예 안 된다 그랬죠. 항상 이걸 보여줘요. 윤정두가 박순혁이처럼 선대인이처럼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이걸 펀더멘탈 보여드리겠어요? 속된 표현으로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거 바이오라 그랬어요. 쓰레기들이라고.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만 갖다 땡긴다고. 이거 못된 짓거리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슈 부분이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메이저들이 매수를 안 해요. 메이저들이. 결론적으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뭐 교육해드리는 내용의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요 당시 기준에 이거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까? 이날은 못 사, 안 사. 이날. 장대 항목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 뭐 그 이후에 그럼 이걸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걸 다. 그러면서 거래대금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을 쭉 언급을 드린 건데 방송 화면 보시면 다 있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수 7,670만 주. 고가 12만 1,000원. 이게 얼마? 30만 원 가잖아. 이게 7월 5일이야 이게. 7월 5일. 시간별 거래량 한번 보십시오라고 설명 다 드리고 분봉 보여드리고 그 내용의 이슈 부분이 터져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7월 6일입니다. 마이너스 1%의 기준에서도 거래가 수반되는지 여부 보십시오. 그리고 7월 7일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300만 주 기준 설정을 잡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의 기준점을 다 잡아드린 거예요. 그죠? 계속 매수해 나옵니다. 거래가 터지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자락에서도 지금의 2차 전지 보듯이 그리고 물어뜯을 사람을 물어뜯어야지. 윤정두를 물어뜯으면 그 뭐 되기나 해. 먹히기나 해요. 거래대금 또 보여드리죠. 7월 7일 날 기준. 그러면 조금 전에 이 차트의 기준에 이날이 며칠인가 보세요. 8월 2일이거든.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2일의 기준이에요. 7월 달부터 해서 쭉 22년도구나. 22년도의 기준.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금 7월 달 걸로 마저 보여드릴게요. 7월 21년 자료 여기 있네. 21년 8월 20일 날짜 기준. 자 보겠습니다. 21년 8월 20일자의 PPT. 방송 화면. 오늘 야간 방송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21년 8월 20일이에요.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9일 방송하면 4월 8일? 4월 13일 쭉 이렇게 있고, 그리고 8월 16일 날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 400만 주의 거래량을 보십시오. 8월 17일 쭉 있죠. 그리고 문자 내역도 있을 거예요. 문자 내역도. 이게 첫 번째 스타트의 기준이에요. 21년 8월 2일 날 급등이 나올 때 예쁜 궁디님이 SK바이오사이언스 하니까 문난님이 저 그것만 보고 있어요. 15만 원대에서 상한가 못 갈 것 같은데, 결국은 8월 10일 날 상한가 수준 나오죠. 8월 10일 날. 이런 내용들의 기준을 복귀해 보시라는 거예요. 복귀. 이런 내용의 기준을 복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에코프로를 왜 집어 던지는지에 대한 복귀. 주식 36년 했다고 그랬어요. 멘토링 서비스만 22년 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이 없죠. 이 당시에 어마어마했다고. 이 당시에 태민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저 준공 끝나고 다시 합류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곤양반이 저보다 좀 많이 젊으세요. 주식을 한 200억을 단타를 쳤어.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2020년도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아니 뭐 방안에 수익 검증이 올라오는데 2% 3% 수익이 뭐 몇 억이야. 뭐야 봤더니 시젠의 거래대금 2조 터질 때, 그냥 반도 뭐 시젠이 거래대금이 2조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윤정도 안 만났으면 제가 볼 땐 그분은 큰일 날 뻔한 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내용주 기준에서만 매매를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생각난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우리가 이때부터 들어간 거 아니에요. 계속 그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30만 원에 정리를 했는데 저모르게 일부 물량을 가지고 갔더라고. 요날 같은 경우에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날 이날에 30만 원 상한가 간 날이에요. 상한가 찍은 날. 상한가 한호가 밑에까지. 얼마부터 들어가요? 이날만 기준 잡으면 26만 원에 5%죠. 26만 원에 5%야. 28만 7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이야. 이날만 10%입니다. 장중 상한가 찍는데 밀리거든. 그러고 나서 8월 17일 날 이날 25% 오르죠. 25% 오른 날 36만 원대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32만 7천 원에 매수, 34만 7,500원까지도 매수. 그러고 나서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차익 실현. 이 기준에 마지막 자락에 정리를 끝내고 거래가 없으니 도망쳐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이때 질문이 나오더라고. 이때 어떻게 할까요? 질문이 이때. 거래가 없으니까 죽었는데 왜 방안에서 리딩도 거의 없는데 왜 얘를 붙들고 갑니까? 우리는 운 좋게 여기서 잘 빠져나왔는데, 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이때 가입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손절이 됐든 정리하고 윤정도 믿고 계속 가서 나머지 종목에서 큰 수익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놓친단 말이에요. 시즌 같은 애들도 얼마나 쉽게 정리가 끝나는데요. 이거 농담이 아니라 우리가 거래량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거래대금 보는 거라 그랬어요. 거래량하고 거래대금하고 비교해 보세요. 거래대금의 기준. 아니 11,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져봐야 1,400억 터지는 거예요. 11,000원일 때 1,000만 주 터져봐야, 그죠? 1,400억입니다. 근데 얘가 16만 원 갔어요. 이게 수정주가입니다. 16만 원 수정주가로 16만 원 갈 때 1,000만 주 터지면요, 1조 6천억 터지는 거예요. 1,000만 주, 잠깐만요. 계산해보자.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그죠? 1조 6천억, 1,000만 주 터지. 근데 얘가 2조씩 터졌다고? 1,500만 주 수정주가의 기준에. 그러면 앞에 똑같이 1,000만 주, 얘 1,000만 주 터져서 1,400억하고 얘 1,000만 주 터져서 1조 6천억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거래 대금을 보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이렇게까지 치솟아 올라다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때 기가 막히게 잘 팔았어요. 이때 여기까지 잘 매매 끝내놓고 여기서 9월 7일 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이 문자도 있나 모르겠어요. 9월 7일 날 문자가. 9월 7일 날 문자가 시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께 2차 전지에서도 그렇게 강력하게 차익 실현 사인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9일이었죠. 7월 9일 문자 한번 있나 봅시다. 7월 10일.
7월 9일 문자가 잘라놓은 게 안 보이네. 7월 9일. 여기 있으려나요? 7월 9일. 시젠. 7월 9일. 여기 있네. 전량 차익 실현. 7월 9일 날 시젠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편입 10만원 목표 92,500원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분명하게 92,500원 전량 차익 실현 문자 나가요. 이탈되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수익을 내더라도 잘라내고 나올 때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야. 아, 죄송합니다. 9월 7일이네. 에이, 다시. 그래서 어찌됐든 뭐 하도 오래전 거라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9월 달 거도 있나 볼게요. 9월 7일이었네. 9월 7일. 여기 있네, 여기. 9월 7일. 9월 8일. 9월 8일이고 9월 8일의 문자, 9월 7일의 문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9월 8일은 또 매수하라는 거 아니야? 9월 8일. 9월 8일도 이탈시 전량 차익 실현이잖아. 시젠. 수정주가 전이니까 27만원 이탈시라고 되어 있고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27만 7천원. 9월 8일. 그러니까 9월 7일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정리하고 뭐 요게 며칠에 이게 9월 8일 맞네. 9월 7일에. 그럼 요거를 수정 주가가 아닌 본 걸로 볼까요? 제대로 된 걸로?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를 지표 설정 차트 2평 상세 설정 수정 주가 27만 7천원하고 얼마였어요? 27만원 이탈시 전량 매도죠. 이게 끝이에요. 운 좋게 운 좋게? 운 좋게라고 표현해야 되나? 29만 8,800원 찍고 밀려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27만 7천원도 늦은 거야 사실은. 근데도 전량 차익 실현하죠. 그러고 나서 가격 반발력은 나오는데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래가 없잖아요. 얘를 그때 당시 시즌이라는 이 종목을 많은 분들이 우리 말고 윤정도는 분명히 전날 9월 7일, 9월 8일 이후에 다 팔고 끝났는데 많은 분들이 조자락에서 여기까지를 보고 이게 에코프로랑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포스코홀딩스랑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비슷한데?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미련을 갖다가 결국 이런 데서 물어보고 이런 데서 물어봅니다. 죽는 거라니까.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무증 때문에 한번 가격 반발력이 나왔지 거래되고 안 나오죠. 죽는 거야. 신풍제약. 신풍제약. 이런 거 뭐 우린 매매 안 했어? 다 매매했죠. 죽는 거라니까.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다시 보시면 마찬가지. 에코프로. 또 포스코 퓨처엠. 우리 주력이잖아. 이거. 이날 얼마나 패닉이었어요. 이날. 공식적으로 7월 24일 날 포스코홀딩스가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24일 날 이날이죠. 이날 포스코홀딩스가 4조 원의 거래대금을 터뜨리면서 24% 올랐다가 10%, 12% 밀렸어요. 12%인가? 크게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스코 퓨처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합시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이날 상한가를 갑니다. 정리합시다. 그 이제 양봉이니까 정리 안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 다음날 이날 1시 15분에 깨져서 결국은 우리는 53만 원에 정리를 했는데 53만 원 위쪽에 있었던 날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거의 없어 며칠. 정리 끝내놓고 나서 거래가 없는데 자꾸 지금까지도 악을 쓰고 공매도 때문에 그런다. 아니 공매도 때문에 개뿔. 약속하셔야 됩니다. 윤정도를 믿고 윤정도하고 움직이고 윤정도와 함께 갔으면 결국은 윤정도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들으시고 명분을 근거를 다 잡아 놓으신 다음에 내가 함께 가야겠다. 함께 가서 함께 진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대처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둔화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한미반도체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예를 들어서요, 한미반도체 기준에 이 내용을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변동성 종목에, 예? 앞서 보여드린 시젠, 신풍제약, 뭐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뭐 전부 다 마찬가지. 우리는 기본적 분석의 기준에 기업의 내재 가치를 들여다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산 선생님 뭐 나중에 보실지, 지금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명확하게 알고 계세요.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 어설프게 무슨 뭐 30몇 년 40년 주식하시면 뭐 하세요. 윤정두를 방송에서 보시고 이 친구 믿을만해, 나랑 띠동갑이야, 나보다 12살 어려, 그렇게 해서 그 신뢰도를 가지고 들어오셨으면은 과금하신 게 아깝잖아요. 그럼 윤정두를 믿고 따라오셔야지. 조금 따라하는 것 같더니 결국은 그냥 마음대로 다 하시려고 하고, 마음대로 다 하셔가지고 수익이 나요? 안 나잖아. 예?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100% 수준으로 갖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또 한미반도체를 또 하필이면 따라 붙었는데, 두들겨 맞았어요. 선택은 내 선택이지만 그따구 종목이 가겠어요? 이런 표현을 굳이 유료 회원방에 올리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없어. 왜냐면 강퇴를 2번 당하셨는데 약주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조금 이 대화 실수가 있어서 한번 강퇴당했고, 두 번째도 약간 너무 이제 과하게, 예? 윤정두가 12살 어리지만 윤정두를 선택하셔서 오셨으면 서로 존중을 해야지. 예? 왜 그러냐면은 윤정두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면은 윤정두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방에다가 뭐, 야, 반도체주가 가겠어? 나 2차전지 몰빵이야. 그 좋은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다른 분들의 선택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우린 14만원 손절을 했는데 17만원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진짜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나 가네? 그렇게 해서 방 안에 오산 선생님이 본인이 자산이 굉장히 크신 줄 알고 계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자산은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매매 금액으로 따지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50억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 전체 현금이시든 뭐 레버리지를 쓰셨든 뭐 하여간에 30억, 50억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 안에 한 200억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많아요. 근데 뭐 처음 오실 때부터 내가 뭐 고지내부랭이들 보는 것처럼 내가 뭐 수익 범위를 너무 높은 걸 올렸나, 그러실 필요 없어. 응?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방 안에 계신 분들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 펀더멘탈이 검증이 안 됐는데 거래라도 터져 있으면 괜찮은데, 거래가 안 터진 상태에서 많은 자산이 자칫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들에 대한 만약에 손실이 발생됐을 때는 저도 뭐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 소중한 고객이신데 손실 나면 안 되잖아. 근데 그분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흔들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그 퇴장당하셨을 때는, 강퇴당하셨을 때는 그날도 약주를 좀 드셔가지고 좀 심한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더 실수하시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단 내보내기를 해드린 거예요. 엊그저께도 아마 주말에 금요일날 야간에 올려놓으신 거를 주말에 제가 봤는데 그렇게 심한 수위는 아닌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큰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이 보실 때에 자칫 올려놓으신 글에 대해서 그게 맞구나라고 잘못 판단하시면 돈은 윤정두한테 과금해 놓으시고, 그게 맞구나 잘못 생각하셔가지고 오사님 의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집중했다, 몰빵했다, 거기에 이제 따라 붙으셨다가 다행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근데 저는 지금 볼 때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루 거래대금 최소 5천억 이상 터지지 않는 한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거든. 그럼 그 말을 들으러 우리 고객님들은 돈을 과금을 내고 들어왔는데 자꾸 혼란을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주의하시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 내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 엄청난 의견인 것처럼, 대단한 검증된 내용인 것처럼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다른 분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시간이 된다면 말씀을 드릴 텐데 뭐 이렇게 올려놓으셨잖아요. 매출액 6조 4천억짜리 연간 매출 1,400억, 분기 영업이익 29억 걱정됩니다. 걱정은 혼자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근데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의 판단 능력이 흐려질까 봐. 내 탓이요입니다. 여기까지도 뭐 본인 말씀이시니까 상관이 없으신데 뭐 이런 부분들 한미반도체 실적발 시간에 하한가 월요일부터 반도체 섹터 왜 반도체 섹터 걱정이 있냐 이런 표현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표현을 쓰실 수는 있는데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하실 수 있고 오해하실 수 있단 말이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폭등이 나왔는데 뭔 걱정이야. 이 글을 올리실 때 즈음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목요일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5%의 강세를 띄다가 눌린 거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4% 수준까지 올라왔다 눌린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사상 최대치 지금 신고가 랠리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무지하게 드렸어. 최근에 5월 이후부터 해서 특히 7월 24일 2차전지 전략 매도 이후부터 또 특히 9월부터 해서 또 특히 10월 26일 KBS 머니 올라가서도 또 11월 달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지금 2차전지에 50% 이상 공격적으로 들어간 때 그 흐름처럼 IT의 기준을 55%까지 그리고 공식적으로 수년 내에 이런 적은 없죠. 수년 내에 종목 하나에 55%를 편입한 설정 범위가 없어요. 그게 언제요? 그게 11월 포트폴리오의 하이닉스의 55% 비중을 설정을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미반도체 5%. 한미반도체 5%의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뒤늦게 반도체 따라간다 애고고 여기 괜찮으세요. 이런 내용 다 괜찮으셔. 뭐 지금 강퇴시킨 것도 아니고. 근데 다만 이런 거 조금 반도체 섹터 걱정됩니다. 저도 좀 민감한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올리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서 더 오버되시면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면 다른 분들까지도 큰일 난 거예요. 막 이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올려드렸어요. 좀 한미반도체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푸르니망 선생님께서 실적 발표 때문에 시간의 하한가인데 과도한 조정입니다. 월요일 개장 초에 전략 설명드립니다. 그러면서 한미반도체에 이렇게 일봉 원래는 원고에도 이게 있었어요. 한미반도체 EBS에. 근데 이걸 설명할까 하다 시간도 애매하고 그래서 빼버렸는데 주봉 월봉의 차트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건 요겁니다. 금요일날 장중 기준에 0.6%대의 외국 기관이 들어왔어요. 그 실적 범위가 예상치가 컨센서스가 110억이야. 아니 6조짜리 예상치 110억하고 110억이 뭐 29억 된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그런 의미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어찌됐든. 그리고 시장에서 이제 또 하나 나온 거. 그러니까 뭐 영업이익 예상치 102억이었는데 29억 나온 거 어닝 쇼크다. 어닝 쇼크 맞아요. 근데 뭐 시간에서 한가 맞을 그 수준은 일단 아니거든. 이거 설명드릴게 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주주의 지분 공시가 나왔는데 매도한 걸로 나왔어요. 매도한 걸로 나왔는데 그 자제분들인 것 같아요. 그죠? 자제분들인가? 누님? 65년생이니까 누님이시겠네. 광명신 씨가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이신가? 누님들이신가? 곽동신 대표이사가 74년생이시고 다른 분들이 이제 뭐 65, 67인데 그분들이 매도한 물량이 좀 더 많긴 해. 근데 매도한 기간이 언제냐면 7월이 7월. 이건 좀 따위간에 봅시다. 7월이고 대표이사가 지속적으로 장내 매수를 한 거는 9월부터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발 수주가 들어오고 나서 계속 매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 뭐 반도체 업황 전체를 다시금 들여다보자 이 기준이에요. 그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정해 드리고 있는데 뭐 당연히 뭐 가지고 계시는데 불편하시면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그럼 저한테 그냥 대놓고 어떻게 할 거 물어보셔야지. 뭐 있다고 해서 내가 윤정수한테 속아서 상했나 뭐 이런 식분이 더 되냐고. 이런 소리 했다고 또 강퇴하나요 하셨는데 먼저 번 대화도 한번 확 다 보여드려. 약주 드시고 어떻게 쓰셨는지. 과할 경우에. 그리고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게
반도체 이제 이래 하다 그랬더니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이 정도는 아시겠지. 보도자료 나온 거 그 내용 가지고 윤정두가 꼬맹이들처럼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잖아. 케빈 선생님도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금융권 이사 타이틀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 먼저 번에 두 번째 오자님 쫓겨나셨을 때 우르르 나왔어요. 압박님부터 해서 우리 황태자님부터 해서 또 여러분들이 글을 다 올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지라고. 그러니까 그 찰나의 순간에 그냥 강퇴를 안 시키고 이렇게 계시도록 했어야 돼. 그걸 보고 또 판단하실 수 있게. 어찌됐건 약주를 드셔서 이제 조금의 대화 실수는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기서 과해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해지면. 그리고 너무 오버하면.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정확히 뭐냐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당연히 검증을 받아야 돼. IT는 당연히 검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하이닉스나 이런 쪽의 기준을 또 설정을 해드릴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반도체 설명을 드리는데, 이 한미반도체의 경우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윤정두가 단 한 번 펀더멘탈로 좋다고 했나요? 단 한 번 그런 적 없어요. 기술적으로 들어간다 표현을 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바이오 업체들인데 실적이 없으니까 그네들을 우리가 포기하나요? 아니야. 그러면서도 기술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렸고, 포스코홀딩스가 외국기관 메이저가 올해 들어서만 25%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의 기준을 잡아드린 게 어떤 이유예요?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거래대금이 1조 이상 터지기 시작한 종목군, 그게 2차 전지예요. 어떤 이유에서든. 그 상황에서 공매도가 계속 증가하는데 그거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10배, 14배까지 올라온 거예요. 에코프로. 그 수익을 다 잡아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결론. 이제 뭐 서두가 길어졌고 원래는 진짜 짧게 하고 원고 작업하려고 했다가 굉장히 길어진 상태가 돼 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 결론적으로 교육을 마무리를 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수익 범위 꼭 가져가세요.